두 근 모두 P보다 크다. 두 근 모두 P보다 크다. 따져야 되는 거는 모두라는 멘트가 들어가서 여전히 세 가지를 따져야 되는데 그 양수, 음수를 결정짓는 것보다 이건 조금 더 까다롭거든요. 조금 더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그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일단 설명은 드릴게요. 외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내용이 좀 기니까 뭔가 좀 요약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뭐냐면은 얘는 함축시켜서 내가 표현을 해놨어.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요. 함축판이에요. 뭐라고 얘들아? 함축판. 함축판이에요. 눈치껏. 판은 뭘까? 판별식을 뜻하는 거야. 이제 판은 판별식이고요. 판별식이고요. 함은 함수값이야. 함수값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함수값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너희들 함수값 뭐라고 배웠어? fx 다른 말로? y값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함수값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y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축은 축의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 너희들 축의방정식 공식 아나? 축의방정식 공식? 축의방정식 공식.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요거 세 개를 이용해서 풀 예정입니다. 세 개를 이용해서 풀 예정이에요. 그리고 얘는 그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뭘 이용해야 되냐면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얘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그래프 이용한다. 그래프 이용한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야 한다. 이렇게 요거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 까다로워요. 좀 까다로워요. 잘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잘 집중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야.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클 때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집중해야 돼. 어려워. 집중해야 돼.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 그러면은 이걸 만족시키는 그림은 뭐냐면요. 내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림을 그릴게. 이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맞니?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뭘 그릴 거냐면요. y는 0.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x축이라고 한다고. y는 0을 그릴게. x축을 그릴게. 맞죠? 그때 그 만나는 교점이 뭐랑 뭐가 된다는 뜻이야? 만나는 교점이 뭐랑 뭐가 된다는 뜻이지? 이건 알아야 돼. 알파랑 베타가 된다는 뜻이야. 알파, 베타가 된다는 뜻이야. 이 그림이 기본이야.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게 뭘 이용하겠다는 거냐면은 이 그림을 이용하겠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인정? 여기까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 근데 y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도 있지? f라고 할 수도 있지. 그래서 나는 얘를 fx라고 바꿔놓을게. 이 정도 괜찮아요? 이 정도? 그래서 얘를 그냥 fx라고 해놓고 저거를 이용하려고 해. 여기까지 괜춘? 납득됩니까? 이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밑에다 다시 그릴게. 집중해. 봐야 돼. 그래프 이렇게 할 거야. 똑같이. 스륵. 이게 뭐냐면요. y가 아니라 fx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여기까지 인정? 그리고 스륵 뿅. 여기가 x축이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랑 여기가 뭐라고? 뭐라고? 알파랑 베타라고. 그리고 조건 봐. 두 근이 모두 어떤 숫자 p보다 크대. 그럼 p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돼? p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돼. 누구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알파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알파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여기에 p가 있어야 돼. 여기까지 괜춘?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이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되고 첫 번째로 따져야 되는 게 뭐냐면 함수값인데 그 함수값이 뭐냐면요. p를 집어넣었을 때 그 y값이 뭐가 되는지야. p를 집어넣었을 때 그 y값. y는 fp. 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야. 봐. 이게 x축이죠. x축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y는 0이라고 한다고. x축. 얘는 y는 0이라고 한다고. x축.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 fp가 뭐보다 위에 있어? 파란 것보다 위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 부등식이 나오는 거야. 이거 읽으면 돼. 봐야 돼. 요거 읽어야 돼. fp가 뭐보다 어떻게 돼야 돼? fp가 뭐보다 어떻게 돼야 돼? 파란 거 몇보다? 0보다 커야 돼. 그렇게 읽을 수 있으면 된다고. fp가 0보다 크다. 요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걸 계속 해야 돼. 오늘로 끝나는 부분이야. 이거 고3까지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거야. 요걸 읽어내는 거. 예진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fp의 위치가 왜 여기인지도 알겠어? 왜냐면 그래프의 모양은 무조건 이거야. 무조건 이거야. 그리고 p는 어디 있어야 돼? 무조건 알파보다 왼쪽에 있어야지만 해. 맞아요? 그럼 p를 집어넣었을 때 무조건 이 이차함수의 위에다가 찍어주게 되면 무조건 위쪽에 찍히지 않을까? 이거 아래쪽에 찍힐 수가 없잖아. 아래쪽에 찍힐 수가 없다고.
인정? 인정, 노인정. 알아듣겠어요? 위에 찍힐 수밖에 없고 찍히고 나서 확인하면은 그 FP는 어디 있어야 돼? 0보다 위쪽에 있어야 돼. 요걸 읽어내야 된다고. 요걸 제일 어려워해, 애들이. 요걸 제일 어려워해. 한 번만 더 체크하세요. 그래서 함수값은 뭘 따지는 거야? FP를 따지셔야 되고요. 걔가 0보다 크다. 요거 하셔야 됩니다. 요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계방정식은 어디냐면 여기가 추계방정식이야. 여기가 추계방정식이야.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랑 p랑 비교할 거야. 읽으면 돼. 마이너스 2a분의 b는 얘보다 어떻게 돼? 누구보다? p보다 어때? 크다. 그거 얘기할 수 있으면 된다고. 그림 보면서.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는 p보다 크다. 요거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알파, 베타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그림도 가능하긴 하거든. 여기 이렇게 해서 알파 서로 같은 두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판별식은 그냥 0보다 크거나 같다. 아까랑 똑같아요. 서로 다른 두 근인데 2차 방정식의 두 근인데 두 근 모두 p보다 큰 거니까 그냥 p보다 크기만 하는 그런 숫자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아이고. 저거 세 개를 뭐 해야 된다? 연립해야 된다. 요거 세 개를 연립해야 된다. 잠깐만 한 번만 더 강조해 볼게. i랑 마이너스 i. 언니들 둘 중에 누가 더 큰 수야? 얘기해봐, 민서야. 누가 더 커? i가 커? 마이너스 i가 커? 서영아, 뭐가 더 클까? i가 클까? 마이너스 i가 클까? 그래, 현봉이가 얘기해봐. 둘 중에 누가 클까? 그래, 은호가 얘기해봐. 누가 클까? 왜? 건우야, 누가 더 클까? 마이너스 i가 더 클 것 같아. 왜냐면 i는 약간 음수 같은 느낌이니까. 맞지?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대소 비교는 어디서 하지? 수직선상에서 하지. 얘들 수직선상에 놓을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대소 비교가 불가능해. 대소를 논하지 않아. 알겠지? 그러니까 중3 때 수직선에 놓고 계속 대소 비교 연습했던 게 그 실수들은 수직선에 놓고 대소 비교하고 양음에 대한 판단하고 그런 것들이 당연한 거라서 너희들한테 그런 거 훈련시킨 거야. 실수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수를 논할 때는 대소 비교를 해야 돼. 왜냐면은 어떤 숫자가 어떤 숫자보다 큰지 작은지 어떤 그런 판단들을 해야 되는 거니까.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i랑 마이너스 i는 그냥 어떤 거야? 그 부호만 다른 숫자인 거야. 그지? 부호만 다른 숫자이고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은 안 한다고. 그냥 저스트 허수일 뿐. 인정? 여기까지. 그래서 두 근 모두 p보다 크다라고 했어. p보다 큰 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인 거야? 실수인 거야. 얘는 그래서 실수인 거라고. 허수가 아닌 거라고. 어떤 수보다 크다 작다를 논하기 위해서는 걔는 실수 안에서만 논할 수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얘기까지. 마찬가지 방식으로 2번도 할 건데 같이 한번 해보자. 이거 지워도 되냐? 거기 잘 나와 있어서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아? 어차피 이따 뭐 저거 하니까 그 영상으로 남아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엔 2번으로 갈 거야. One more time. 두 근 모두 p보다 작다 한번 해보자. 졸았던 사람도 지금 다시 들으면 조금 나을 수도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린 뭘 이용할 거냐면요. 그래프를 이용할 거고요. 우리가 이용할 그래프는 이거예요. 요것만 딱 이용할 겁니다. 그럼 저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그려볼 거예요. 어떻게 그릴 거야? 스르 뿅. 이게 뭐냐면요. fx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x축이랑 만나는 두 점이 뭐냐면요. 두 근 알파랑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두 근 모두 p보다 작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린 p의 위치를 정해줘야 돼. p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누구보다 오른쪽? 베타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p는 여기 있어야 돼요. 이렇게 딱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우린 뭐 하셔야 되냐면요. 이 점의 좌표가 p, fp야. x가 p일 때 여기다 p를 집어넣으면 fp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y 좌표를 얘기할 때는 선생님이 항상 옆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맞지? 옆으로 놓고 이게 y는 블라블라 한다고. 요게 습관이 돼야 된다고. y는 fp
P가 된다고. 여기까지 인정. 그리고 나서 이 X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제발 외워라. X축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Y는 0이라고 한다고. 얘가 Y는 0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대소가 나타난다고. 어떤 대소? 누구랑 누구를 비교할 수 있는 거야? FP랑 0의 대소를 비교할 수 있다고. 이게 함수값을 따지는 거라고. 요게 함수값을 따지는 거라고. 그래서 함수값은 우리 뭘 따지는 거야? FP는 뭐하다? FP는 0보다 크다. 요걸 따져주셔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축의 방정식은 여기 가운데가 축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된다고. 그지?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는 누구랑 비교해야 돼? 얘랑 비교해야 돼. 마이너스 2a분의 b는 누구보다? b보다 작다. 보고 읽으면 된다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보고 읽으라고. 이제 그런 훈련을 하는 부분이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는 p보다 작다. 요거 하셔야 되고요. 여전히 p보다 작다. 대소를 논하고 있으니까 얘는 무슨 수라고? 실수라고요. 그래서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세 개를 연립해서 푸는 거야. 여기까지 괜춘하십니까?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여기 있다 할까? 여기 있다 할까? 여기 있다 할게. 세 번째.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라는 멘트가 나오면요. 뭐만 따지면 되냐? 한 가지만 따지면 되는데 얘는 함수값 하나만 따지면 돼. 뭐만 따지면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모두라는 조건이 나오면 조건 3개 따지라 했어. 아까 전에도 그랬잖아. 모두라는 조건이 나오면은 조건을 3개 따져. 근데 뭔가 사이에 있을 때는 조건을 하나만 따지면 돼.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그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것은 그 두 근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거였어?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것은 두 근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거였어? 0이 들어가는 거였잖아. 이번 0 말고 어떤 일반적인 숫자 P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때도 여전히 뭐 한다? 조건은 한 개만 따질 거라는 거야. 따질 때 뭘 이용할 거냐면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함수값만 따질 거야. 뭐만 따진다고? 함수값만 따진다. 함수값만 따진다. 이렇게 한 개. 그치? 그래서 그림 그릴게. 스륵 뿅. 여전히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fx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는 거고요. 요게 x축이 되는 거예요. 요게 x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랑 여기가 뭐랑 뭐가 되는 거야? 알파, 베타가 되는 거야. 맞니? 그리고 나서 p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돼, 이번에? 알파, 베타 사이? 뭐 가운데인지 어딘지 모르겠어. 어디에 치우쳐도 상관없어. 어쨌든 그냥 대충 사이에 오면 돼. 대충 사이에 오면 돼. 그리고 나서 여기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p가 되는 거야. p가 되는 거야. 뭐만 따질 거라고? 함수값만 따질 거라고. 그러면 봐봐. 만나는 점 체크하셔야 됩니다. 괜히 막 이런 데다 찍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2차 함수 그렸는데 만나는 점 따져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만나는 점 딱딱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y좌표 따져야 되니까 옆으로 하라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y는 fp가 되는 거라고. 맞습니까? 그리고 x축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y는 0이라고 한다고요. 여기서 대소가 발생하잖아. 어떤 대소가 발생해? fp는 뭐보다?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fp는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네, 거기 표에 잘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번째 거는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요거를 다 외우셔야 돼. 한번 읽어봐. 88페이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세팅을 좀 하자고. 어떤 세팅을 할 거야? 쓱. 요만큼을 뭐라고 할 거야? 요만큼을 fx라고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할 거라고. fx는 x 제곱 플러스 2k x 마이너스 k 플러스 6이라고 할 거라고. 그 다음에 여전히 뿅. 요게 뭐가 되는 거야? x축. y는 0이 되는 거죠. x축. y는 0이 되는 거야. 맞지? 그리고 두 근은 뭐랑 뭐가 되는 거야? 두 근이 알파랑 베타가 되니까 만나는 그 두 점이 몇이랑 몇이 되는 거야? 알파, 베타 이렇게 쓰는 거지. 인정? 그리고 나서 두 근이 모두 몇보다 크다?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누구의 위치? 1의 위치를 챙겨야 돼. 1은 어디 있어야 돼? 1은 어디 있어야 돼? 1은 어디 있어야 돼? 누구보다? 알파보다. 어디? 왼쪽에 있어야 돼. 여기에 1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점은 어디다 찍어야 돼? 여기다 찍어야지. 만나는 점.
안 그냐?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이 점 딱 찍고 어디로 그리라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아래로 오른쪽으로 쓱 이렇게 옮기라고. 맞니? 아 마음에 안 들어. 스륵 뿅 이렇게 하라고. 맞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y는 f 몇? f 몇? x에다 몇 집어넣은 거야? x에다 몇 집어넣은 거야? 몇 집어넣은 거야? 1을 집어넣은 거야. f 1이 되는 거야. 맞니? 그럼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잠깐만. 모두라는 멘트가 들어오면 세 가지 따질 거라고. 뭐? 함축판 따질 거라고. 함축판 따질 거라고. 함은 뭐야? 함수값. 지금 함수값에 대한 조건이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뭐죠? 뭐가? F1이 몇보다? 어떻다? 그제 0보다 크다. 함수값 F1이 0보다 크다. F1은 0보다 크다. 요거 하셔야 돼요. F1은 뭐야? F1은 어디다가 1을 집어넣는 거야? 어디에 1을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 1을 집어넣는 거야. X에다가. 그럼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2K 빼기 K 더하기 6이니까 뭐가 되죠? K 빼기 7이 되네. K 더하기 7이 되네. 맞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요. K 더하기 7이 0보다 크다를 풀게 되는 거고 쫑쫑쫑 K는 마이너스 7보다 크다.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이야. 인정? 그 다음에 이제 축을 따져야 돼서 축의 방정식 하나 그렸어. 축은 어디 있냐면은 드륵 뿅 여기 있어요. 축의 방정식 공식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2a분의 b 된다고.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공식이라고. 공식 적용해봐. 마이너스 2a분의 b 뭐 나오지? 마이너스 2a분의 b 몇 나와? 마이너스 k 나오죠? 마이너스 2 곱하기 1분의 b가 2k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계산하면 뭐가 된다고? 여기 마이너스 k 나온다고.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k랑 누구랑 비교하는 거야? 비교하는 거야. 마이너스 k는 몇보다? 1보다 크다. 그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k는 1보다 크다. 이거 나오는 거야. 아니 쫑쫑쫑 여기서 k는 몇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하나 나왔어. 맞죠? 그럼 라스트는 뭐라고? 판별식. 판별식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야 한다고. 맞습니까? 한 번 더 체크 여기서. 뭘 체크해야 되냐면요. 서로 다른 두근이라는 멘트가 있는지 꼭 체크해야 돼. 문제 보니까 서로 다른 두근이라는 멘트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크거나 같다야. 만약에 서로 다른이라는 멘트가 있다면 크다가 돼야 돼. 서로 다른이라는 멘트가 있다면 서로 다른이라는 멘트가 없으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할 거고 바로 4분의 d로 가겠습니다. 4분의 d. 결과는 k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k 마이너스 6이 되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야. 맞니? 그러면은 얘는 뭐 2차 부등식 푸는 거니까 k 마이너스 2 그리고 k 플러스 3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한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뭐 해야 돼? 여전히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해가지고 수직선에 딱 표시해서 세 줄 겹치는 거 찾는 게 우리가 할 일. 세 줄 겹치는 거 찾는 게 우리가 할 일. 스르륵. 다시 순서대로. 미쳤네. 마이너스 3이 여기죠? 마이너스 7부터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 몇이야? 여기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왜? 왜?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7보다 크다! 어쩐지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 마이너스 7보다 크다. 일단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뭐야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스륵뿅. 그리고 2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맞습니까? 이 상태에서 세 줄 겹치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여기. 그지? 그래서 이쪽이 답이구나. 여기가 답이구나. 그럼 답은 뭐가 된다? 답은 마이너스 7보다 크다.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 되죠. 우와.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됐어요. 이건 복습 열심히 해야 되겠지? 다른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 나중에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오래 걸릴 거야. 이제 복습하는데 오래 걸릴 거라고. 좀 시간을 투자해서 복습을 하세요. 네. 자꾸 까먹는다고 얘기할 건데 까먹을 건 아니에요. 그냥 한번 딱 기억하고 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뭐 그런 거라서. 선생님 그건 쌤이니까 그렇죠. 근데 너희들 이제 고등학교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야. 한번 기억한 걸 까먹어도 되는 걸 자꾸 허락하면 성적이 안 나와. 앞으로 고등학교는 그럴 거야. 중학교랑 완전 달라요, 느낌이.
한번 배웠던 거는 안 까먹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만약에 까먹으면 다시 자꾸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반복해서.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될까? 시간 투자를 그냥 많이 해야 돼. 그냥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시간 투자 많이 안 하고 뭔가 그 어떤 엄청나게 좋은 성과를 내겠다 그런 거는 너무 큰 욕심이야. 너무 큰 욕심이야. 만약에 내가 좋은 성과를 내고 싶다면은 계속 반복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반복을 많이 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이걸 다 집어넣어 놓을 수 있을까? 이게 당연해질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내일이면 방학이니까 방학식이 졸업이니까 졸업식 마음껏 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부터 또 이제 시작이잖아, 그지? 새로운 그 어떤 그 일정 시작이 될 거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내가 어떻게 방학을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 막 목매지는 않는데 목매면 안 좋은데 그래도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겨울방학은 나름대로 엄청나게 중요한 좋은 기회다. 좋은 기회야. 그래서 이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고등학교 뭐 1년 또는 이제 3년이 완전히 달라질 거니까 그렇더라고. 졸업생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이게 1학년 때 성적이 되게 좋았는데 2, 3학년 올라가면서 성적이 나빠지는 애들 보면은 1학년 때 되게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았다가 2, 3학년 때 조금 열심히 안 했더니 조금 나빠졌다가 그냥 그 열심히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 어떤 성적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가 생기는데 3학년 돼서 대학 갈 때 돼서 그리고 그 원서 다 쓰고 대학 붙고 나면은 그냥 3년 풀로 열심히 할 걸 막 그런 후회는 좀 하더라고. 그런 후회는 좀 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뭐 그런 후회를 하면 좀 아쉽잖아, 그지? 아쉽잖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기회다. 되게 좋은 기회니까 잘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라고. 마음 같아서는 내가 21살 때부터 내가 공부방을 했으니까 그때는 애들을 방학 때는 아침에 8시 반에 불러가지고 저녁에 12시에 보내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학교 오듯이 그렇게 했었는데 강제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다 성과가 좋았냐고 물어보면 한둘이 좋았어. 한둘. 다 좋았던 게 아니라 왜냐면 와가지고 또 여기 이 안에서 놀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너희들 의지 어떤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이 뭔가 시켜서 한다 그런 것도 절대 안 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너희들이 뭔가 자유 의지가 생겨야 돼. 잘해야겠다는 어떤 의지. 뭔가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애들만 좋은 성과가 났어. 진짜로 마음이 동해서 어떤 성과 열심히 했던 애들만 성과가 났거든. 그래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뭔지 진짜로 그렇게 맨날 게임하는 게 맞는 건지 잘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 알겠지. 진짜로 이게 약간 관성적으로 남자애들 게임하는 것도 있거든. 그치? 막 그 재밌긴 한데 나도 재밌는 거 아는데 근데 그 너무 시간도 많이 쓰고 지금 그렇게 게임해야 되는 시기인지는 너희들이 진짜 한번 고민은 해봐야 돼. 고민해봐야 돼. 뭐 너무 먼 미래 내가 나중에 엄마 아빠 호강시켜 줄 거야 아니면 돈 많이 벌 거야 아니면 우리 어차피 돈 많으니까 내가 뭐하러 공부해야 되지 뭐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냥 그 학생으로서 낼 수 있는 어떤 좋은 성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적인데 그 성적을 그래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성적 중에서는 제일 좋은 성과를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 뭐 이 정도 목표인가 이 정도. 그지? 더 거창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그냥 수학 잘하면 약간 그래도 좀 멋진 느낌도 들잖아. 그지? 수학 잘하면. 그래서 나 수학 잘하고 싶으니까 한번 수학 공부 열심히 해볼까? 근데 수학만 잘하면 또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영어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까? 근데 국영수는 다 중요하다 했으니까 국어 공부도 좀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확장하면서 공부를 좀 해보라는 거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은 투자한 거 대비해서 제일 좋은 성과가 나는 시기가 중3 겨울방학이다. 왜냐면은 그때 공부 안 하고 노는 애들 되게 많거든. 그때 공부 안 하고 노는 애들 되게 많거든. 그리고 공부를 시켜도 약간 자기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학원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억지로 막 시켜서 하다 보니까 억지로 해서 하는 공부는 절대 성과가 안 나. 억지로 해서 하는 공부는 성과가 절대 안 나. 그래서 나 공부하라고 잔소리 많이 안 하잖아. 그지?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고 싶은 사람들만. 그리고 그렇게 해도 할 놈들은 다 해. 그리고 안 할 놈들은 안 해. 안 할 놈들은 안 해. 그래서 내가 처음 우리 수업 시작하면서도 케이스들을 보여줬는데, 그죠? 당신들이 이미 너 이렇게 뺀질대면 너 성과 안 나. 성과 안 난다니까. 나중에 성과 안 나고 막 나 이 정도는 아닐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알겠지? 나 이 정도는 진짜 다 그래.
이게 그래도 끝까지 공부 포기 못 하더라고 애들이. 저렇게 민호처럼 얘기해도 공부 포기 못 해. 왜냐면 그래도 해야 될 것 같고 집에서도 계속 하라고 하거든. 그래서 공부 포기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어차피 포기 못 할 거 그냥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이제 그냥 쌤 의견이야. 강요는 아니고 알아서 해. 하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에 두근 사이에 3이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두근 사이에라는 조건이 나오면은 우리 뭐만 하면 된다고 했냐면은 하나만 따지면 됐는데 그 함수값만 따지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를 fx라고 하죠. 여전히 이렇게 fx는 뭐야? x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y는 0, x축이죠. 스륵 뿅. 이게 x축. 얘는 x축, y는 0 이렇게 세팅하고요. 그 다음에 너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주게 되면은 그 알파, 베타 어딨어? 이렇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두근 사이에 몇이 온다 했어? 두근 알파, 베타 사이에 3이 온다. 사이에 3이 있다. 그때는 뭐만 따진다고? 함수값만 따진다고. 3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왜? 마이너스 3이에요. 땡큐. 사이에 마이너스 3이 있대요. 마이너스 3이 있다. 그럼 어쨌든 두근 사이에 몇이 와야 돼? 이쪽으로 마이너스 3이 와야 돼요. 점은 어디다 찍어야 되죠? 점은 여기다 찍어야 된다, 현우야. 풀어봤지? 제대로 했어, 이렇게? 잘했어요. 마이너스 3이 있다. 그러면 그 마이너스 3 딱 찍고 어떻게 하는 거야?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내. 그리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y는 f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범위가 발생하네. 뭐만 따지면 된다고? 함수값 범위만 따지면 된다고. f 마이너스 3은 어떻다? 몇보다? 0보다 작다. 요거 하나만 따지면 된다고요. 맞습니까? 그럼 f 마이너스 3은 어떻게 구해?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서 구해. 오케이?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9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1이야. 이게 0보다 작다 풀라는 거야. 계산만 실수 안 하면 됩니다. 계산만 실수 안 하면 돼요. 여기 분배가 잘해라. 알겠지? 분배 잘해.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꾸자. 그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a 제곱 맨 앞에 쓰시고요. 이렇게 3a 있고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9니까 플러스 2가 되죠. 플러스 2. 이게 0보다 작다. 인수분해 되네요. a 플러스 1 그리고 a 플러스 2 이게 0보다 작다니까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게 답이겠네. 맞죠? 네,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복습 안 하면 무조건 까먹는다. 100%야 100%. 그리고 내년에도 또 나오거든. 내년에 또 나오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풀라고 하는 학생이 뭐 10명이 있으면 10명 중에 나는 한두 명한테만 풀라 그래. 나머지 애들은 어차피 못할 거니까. 그냥 그래. 근데 그러면 좀 속상하잖아. 더 풀고 싶을 텐데, 그지? 그냥 그래. 까먹지 말라고 보니까. 나름대로 이번에는 목표를 신양고 가서 지금 여기 몇 명 있어? 15명이니까 15명 중에 절반은 1등급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항상 나는 목표를 그렇게 잡거든. 근데 그게 별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기서 15명 중에서 8명 1등급 받으면 대박이야. 왜냐면은 1등급 인원이 34명이거든. 34명 중에서 8명이면 비율이 몇 프로야? 엄청나지?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목표는 그렇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또 모르지. 또 열심히 해가지고 1등급 더 많이 들어갈지도. 그지?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 마이너스 ax 플러스 2는 0. 여전히 이제 근의 어떤 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세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요만큼을 뭐라고 할 거냐면 fx라고 세팅. fx는 요 상태. 뭐야? fx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예요. 그 다음에 스륵 너는 뭐냐면요. x축 요렇게 요렇게 여기 x축 이렇게 할 거야. 엄마야. 그래서 만나는 이 두 점이 뭐가 되는 거냐면요. 두근이 되는 거죠. 두근을 제가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순서는 상관없어요. 알파가 되고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두근 모두라는 멘트가 들어오면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건 몇 가지라고 했어요? 세 가지라고 했어요. 뭐랑 뭐랑 뭐 따져야 돼? 함수값, 그리고 추계 방정식, 그리고 판별식 따지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럼 이제 함수값을 따지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요. 마이너스 2랑 2의 위치를 정해줄 거야. 마이너스 2는 어디로 가야 되고 2는 어디로 가야 돼? 마이너스 2는 누구보다? 알파보다 왼쪽으로 가야 돼. 여기 마이너스 2가 이쪽으로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는 어디로 와야 돼? 베타보다 오른쪽에 와야 돼. 여기로 와야 돼. 맞습니까? 저 완벽하게 대칭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완벽하게 대칭으로 가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쪽으로 치우쳐졌을지 이쪽으로 치우쳐졌을지는 모르겠어. 그건 모르니까 그거는 판단하지 않을 거야. 그냥 우리가 판단할 건 뭐냐면요. 그냥 대충 어디 있다? 위에 있다 정도만 판단할 거야. 위에 있다 정도만 판단할 거야. 얘가 뭐냐면 y는 f-2가 되고요. y는 f2가 되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y는 0이니까 얘네 둘이 누가 더 큰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근데 확실한 건 파란 놈이랑은 비교할 수 있어. 그치? 확실한 건 파란 놈이랑은 비교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함수값에서 따져야 되는 게 두 가지로 바뀌었어. 뭐랑 뭘 따져야 돼? f-2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f2가 어떻게 되는지 따질 수 있어요. f-2는 어떻게 되죠? 누구보다? 0보다 크다죠. f-2 0보다 크다고. f2도 어때? 여전히 누구보다? 0보다 크다겠죠.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좋습니까? 그리고 여기 추계방정식도 체크하셔야 돼요. 추계방정식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b 결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a분의 b 뭐 나오지? 2분의 a네. 그치? 2분의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분의 a 여기 2분의 a. 그럼 2분의 a의 범위는 어떻게 돼?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2분의 a는 누구보다 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또 누구보다? 2보다 작다. 그래서 추계방정식은 뭐가 나오는 거야? 아, 마이너스 2보다 2분의 a가 크고 그리고 2보다 작다. 이런 범위가 나오는 거야. 맞니? 그리고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 한 번만 더 체크. 서로 다른이라는 멘트 없네요. 그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4분의 D는 안 되네. 그지? 판별식 D로 갈게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C 8.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야 돼. 오, 이것도 어렵네. 한번 다 풀어보자고. 요것부터 풀자. F-2. F-2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6 플러스 2a가 됩니다. 6 플러스 2a. 걔가 0보다 크다 푸는 거야. 풀면 어떻게 되지?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나오니? 맞아요? 그 다음 F2도 구해볼게. F2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여전히 6 마이너스 2a가 나와요. 6 마이너스 2a. 0보다 크다야. 요거 풀면 어떻게 되죠? A는 3보다 작다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 요거는 양변에다가 2를 곱해. 그럼 마이너스 4보다 크고 A는 4보다 작다 나와. 그 다음에 요거 풀어야 돼. 요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요거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요. A 플러스 2 루트 2. 왜냐면 8은 2 루트 2의 제곱이거든요. 2 루트 2의 제곱이거든요. 그 합차공식 쓰는 거야. A 마이너스 2 루트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인수분해 이렇게 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된 거야? A는 마이너스 2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는 2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이번에는 부등식이 4개가 됐어. 하나, 둘, 셋, 그리고 라스트, 넷. 이렇게 4개를 표시해야 돼. 4개를 표시해야 돼. 스륵, 뿅. 4줄 겹치는 거 찾아야 돼. 마이너스 4가 맨 왼쪽이죠. 마이너스 4. 그리고 체크할 거는 2 루트 2랑 3이랑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3은 루트 9고 2 루트 2는 루트 8이야. 알겠지? 그래서 3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2 루트 2가 되고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4가 되는 거야. 이 정도 표시. 그럼 마이너스 3보다 크다부터.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 다음 3보다 작다. 3보다 작다. 두 번째. 그 다음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그 다음 뭐야? 라스트 마이너스 2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2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나서 뭐 하는 거야? 네 줄 겹치는 거 찾는 거야. 네 줄 겹치는 거 찾는 거야. 보여요? 어디지? 여기랑 여기죠? 맞습니까? 답은 뭐가 된다? 답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A는 마이너스 2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랑 접속사 뭐 이용해야 되지? 여기까지 얘기하려면 또는, 그죠? 또는 2 루트 2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A는 3보다 작다. 이만큼이 답이 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